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일요일 자정에 지난 월요일 새벽입니다. 솔직히 지금 녹화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 노란 딱지 공습이 다시 시작이 됐군요. 기분이 좀 조심원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이 전 세계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중국 여행을 금지한 나라, 항공편 운항을 중지한 나라는 이미 60여 국을 넘고 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같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만 조용합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이 마스크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마스크를 쓴 기자를 기자회견장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다는군요. 참 재미있죠.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은 충분히 먹고 움직이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답니다. 글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중국은 이제 세계의 섬처럼 고립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강화에 성공했다던 시진핑에게 닥친 최대 위기죠. 어제 일요일, 그런 날이 바뀌었으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일요일 대한민국도 휴일 갖지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먼저 청와대부터 볼까요? 오후에 문 대통령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 이런 긴 이름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냥 우한 폐렴 간담회라고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보건의료학계 전문가라는 분들이 모였더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 아닙니까? 이런 말 하려고 간담회를 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도 했더군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역시 원론적인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 사태 초기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강조했는데 이런 말로서 책임을 다한 걸까요? 대통령 하기가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간담회 전문가 제안부터 거의 뒷북 수준이더군요. 국내 유입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말씀이라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의료 역량 때문에 환자 입국을 차단하는 겁니까 지금? 전염을 막기 위해 환자 입국 차단을 하는 게 아닌가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코미디입니다. 그 외에도 뻔한 말들이 이어졌더군요.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진 업무가 과중되어 효율적 대처가 어려우니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와 기능을 분산해야 된다. 정보를 분석 공유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등등의 말입니다. 심지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더군요. 글쎄요. 이런 일에 늘 나오는 말 아닙니까? 치료제, 백신에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더군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서 정부의 뒷북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부의 뒷북을 보죠. 뒷북도 제대로 친 게 아니더군요. 적당히 치는 신용을 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그리고 호북성이죠.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메인 뉴스였죠. 그러니까 오늘 3일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 하루에 10,000명씩 입국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정부 조치는 후베이성의 방문자 체류자로 국한된 것이죠. 그런데 그건 입국자가 숨기면 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이미 2주 전에 후베이성에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오는 이들은 모두 이번 정부 조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우한을 다녀왔다 해도 2주 전일 것이며 혹 2주 안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걸 무슨 수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 후베이성 이준의 방문자 입국 금지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뒷북 신용 아닌가요? 미국은 중국 전역을 제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사람, 경유해온 사람들은, 그런 외국 사람들은 일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죠.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겁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도 똑같죠. 러시아는요 더 심합니다. 중국과의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 열차, 보행자의 모든 통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서 교민을 수송한 뒤에 14일간 격리하고 있죠. 그런데 전세기를 운행한 31만 하더라도 1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입국해 대한민국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10,0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는요 후베이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 감염자가 이미 5,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전체가 이른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지역이죠. 문제는 바이러스 보유자가 입국장에서 제대로 체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사례가 독일 학계가 보고하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무증상 감염을 경고했죠. 상하이에서 독일로 간 중국 여성이 무증상 상태에서 30대 건장한 독일 남성을 감염시킨 뒤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는 양국 공항에서 전혀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정상인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방역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우한 폐렴과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역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 중국인이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60여 나라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면 입국 금지 운항 제한 이런 것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후베이성에 국한된 조치를 두고 특단의 대책이라고 포장을 하더군요. 중국 눈치를 본 WHO 세계보건기구 권장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겁니까? 정부 이번 특단의 대책대로라면 국민 스스로가 중국인들과 접촉을 폐해하더니 참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포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불과 열흘 만에 65만 5천 명이 동참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도 정 총리는 심지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상태로 두지만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서 총력 대응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면 심각 단계가 되는 겁니까? 중국 눈치를 보아도 너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캄보디아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정부의 다른 조치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의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가는 건 금지됐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이제 중국 관광객은 입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을 선회하면 그만이죠. 또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인이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축소됩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은 모두 별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군요.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데 입국 시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닿아야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감염자가 다녀가서 충격을 준 제주도는 무사정 입국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확진자와 접촉자는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집단시설 종사나 이용도 제한됐더군요.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이런 의료기관의 업무를 보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도 당사자들이 정직하게 이행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정부의 이런 뒷북치기는 한중 간 외교관계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중국 국적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전면 금지는 미국 같은 강대국이나 싱가포르, 호주 같이 중국 눈치를 처음부터 보지 않는 나라라면 모를까.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글쎄요.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중국과 외교 마찰이 그렇게 겁이 났던 겁니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더욱 중국이 우리를 깔보게 만든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자, 우한폐렴 파장을 보겠습니다. 수원시는 우한폐렴 확진자가 수원시에서 나오자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일주간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다른 지역도 문제는 큽니다. 확진자들이 다니간 영화관, 면세점, 음식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장충동 면세점, 그리고 롯데 제주 면세점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 휴업을 했더군요. 이 마트 부친점도 12번째, 14번째 부부 환자가 다녀간 탓에 휴업이 결정됐습니다. 이거 누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전시회와 박람회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자부 주최 대한민국 혁신산업대전도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은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평소 묵직이던 대형마트가 고객이 아주 띄엄띄엄 보일 정도라고 하니 우한폐렴은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메르스 때보다도 손님이 줄었다면서 90%의 손님이 증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명동의 노점, 식당가, 지하상가에도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들은 임대료를 걱정하며 빈 객장을 훑어보고 한숨만 내쉰다는군요. 이 명동 골목 상권에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데 이제 매출이 뚝 끊겼다면서 휴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를 내놓은 것도 많다고 하네요. 경제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를 보죠.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 전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뿐 아니라 내부 의견도 지지도 폭락의 방침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여자,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의 지지가 뚝 떨어진 게 당 지도부에 충격을 준 모양입니다. 집권 초기 페미니스트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여성의 지지는 정말 컸죠.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갤럽은 20대 여성 지지율이 35%,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48%입니다. 문화일보가 28일 발표한 엠브레인 조사에는 과거에는 지지했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성이 28.1%가 되니 아마 여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20대가 23.9%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원종건의 미투 사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감성적 퍼포먼스가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20대 남성에 이어 20대 여성마저 등을 돌리고 있으니 정권으로서는 고민이 클 겁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당 비전 발표회란 걸 했습니다. 그는 기성정당들을 가장 낙후된 집단, 가짜뉴스 최대 생산자, 이런 말로 매도를 했더군요. 그것으로 자신의 네 번째 창당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신당의 색깔은 주황색이라고 했습니다.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면 DJ를 흉내내고 싶은 건가요? 이념을 혐오한다면서, 그리고 그저 중도라는데 색깔은 왜 필요합니까? 중도는 원래 회색입니다. 그는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정당을 주장했더군요. 역시 돈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당이 정책을 얘기할 게 없으니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념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구진보, 수구보수, 이념파리, 보수파리, 진보파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중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그야말로 무식하거나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무식하다? 아마도 흉내내고 싶은 에마뉘엘 마크롱이요, 중도라고 하니 마크롱도 아무 이념이 없다고 믿는 모양이죠. 그런데 마크롱은 경제는 철저히 우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오른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는 보수 통합 참여에 대해 관심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철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이제 없습니다. 그가 내놓은 말은 새 정치뿐인데 그가 보인 건 낡은 정치였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내일이 벌써 입춘이군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란 딱지 때문에 기분을 잡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밝게 해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른책이었습니다.